근데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비트코인의 디플레이션 화폐라는 성격 때문에 신용 대출로서 뒷받침되었던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 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아머니 시대에 즉 소비와 대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미덕으로 여겨지는 지금은 그 폐해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모든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장점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을수록 디플레이션,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잘 쓰지 않고 저장만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저축과 무대출, 그러니까 대출 안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게 되면 대출 아예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어렵게 돼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겠냐. 비트코인을 준비통화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 등 또 다른 토큰을 대출해준다는 식의 글을 사이페디 나모스 책, 이거는 달러가 비트코인을 왜 싫어하는가? 그 책이겠죠. 그런 준비율도 국가가 정하게 된다면 기존 은행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 참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안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주신 대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일단 대출이 쉽지 않게 될 거라고는 저도 보는데 이거가 이제 단지 디플레이션 화폐이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뭔가 정말로 기축통화로서 역할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화폐로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계속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스탁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왜냐면 개인이 다 그 개인 키를 운영 다 관리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신뢰할 만한 업체 통해서 뭔가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왜냐면 나중 되면 아마 비트코인의 어떤 그 수익률이 적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지만 나중에는 막 계속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겠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로 그냥 기축통화인 건데 계속해서 그렇게 오르지는 않겠죠.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그 성장세가 좀 줄어들 것이고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오르는 그 수익률은 적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축을 해서 뭐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본가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출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발생을 할 건데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 채권 부실 낸다고 이제 그 구제금융, 국가가 구제금융 못 하거든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의 부실은 이제 오롯이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질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금과 같은 심각한 버블이 쌓이는 것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어느 시대든 뭐 자본가가 있을 것이고 이 금융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어떤 금융거래 서비스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나 먼 미래의 얘기라서 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모든 금융거래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유시민 작가님의 그 영상인데요. 유시민 님이 엄청 비트코인 유명하게 이게 공개된 자리에서 많이 까셨죠. 네, 뭐 그 영상입니다. 네, 이거 영상 뭐 궁금하신 분들 보면 되시고요. 네, 주 내용은 비트코인 그거 사기다. 뭐 두 번째 그러니까 결제 시간 오래 걸리고 수수료 비싸가지고
그 소액 결제 어렵다. 근데 무슨 소액 결제, 근데 비트코인 백서에는 아마 이게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고 아마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액 결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 사기 아니냐? 안 된다. 왜냐? 결제 시간 오래 걸리고 수수료 비싸서 소액 결제 어렵다. 네, 이 소액 결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전체 금액 대비 퍼센티지로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거래 크기의 데이터 크기 단위로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소액 결제 어렵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네,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긴 한데 개인 간 거래 시에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반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이 좀 비트코인이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잘 들어보면 또 맞는 말인데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사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적용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굴이 이제 평균 10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 대비 수수료가 아니라 데이터 크기 대비 수수료이기 때문에 소액 결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만으로는 이제 글로벌 화폐로서 모든 거래를 담당하고 지원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 용량이 작아서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 간 소액 결제는 아마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매우 비싸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거래 규모에 적합한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국가 간 혹은 기업 간의 큰 규모의 거래들을 비트코인이 담당을 할 것이고요. 아마 작은 소규모 거래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소액 결제 될 거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큰 금액에 대해서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비트코인 백서는 소액 결제를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냐? 네. 사토시는 처음에는 그러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예, 저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예,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이렇게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비트코인의 위대함은, 비트코인이 해결하는 문제는 현 무작위로 찍어내는 국가 신용 기반으로 찍어내는 이 달러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시작이 되었다. 네,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네, 큰 규모의 거래들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되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쓰면 되니까 네, 별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요 며칠간 개인 지갑에서 다른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일이 있어서 전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총 10번 정도 해봤는데 송금 수수료가 제각각이었습니다. 4번 정도 1에서 3달러 선에서 보내지다가 또 4번 정도는 10에서 13달러 선에서 보내지고 마지막 송금할 때는 갑자기 송금 수수료가 45달러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수수료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거래는 거래가 발생하면은 바로 채굴되는 게 아니죠. 그 비트코인 mempool이라는 어떤 대기열로 들어갑니다. 이 멤풀이라는 곳은 이제 채굴되기 이전에 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들이 나 채굴돼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기소가 있어요. 거기 엄청 많은 비트코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멤풀 사이트죠. 멤풀.space 여기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 채굴된 블럭이고요. 여기가 멤풀이죠. 지금 여기 보면 2216개의 거래들이 지금 채굴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더 쌓여요. 많아지면은. 그래서 채굴자들은 근데 이 거래에는 다 그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수수료는 다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전부 다 그냥 아마 채굴이 바로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이렇게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블럭 한 블럭 안에 다 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블럭 안에는 한 2,000에서 3,000 개 정도의 거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현재 한 5,000개 이상의 거래가 멤플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꽉 차 있고 여기 이렇게 거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멤플 거래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계속 대기를 해야 돼요. 근데 채굴자들이 이기적이어서 그 수수료가 가장 많은 것들을 먼저 이 블록에 담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약간 경매랑 비슷하거든요. 채굴자들이 이렇게 때려보고 있는데 이제 수수료가 많이 책정된 거래들을 싹 모아서 먼저 채굴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책정해야지 채굴이 빨리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멤플에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버추얼 바이트당 1사토시 정도만 해도 금방 이제 채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하면은 무조건 빨리 되겠죠.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얘가 채굴이 잘 안 될수록 여기 거래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 사이트 한번 보시고 현재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거래를 채굴을 빨리 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가, 뭐 이런 거 봐서 적당하게 수수료를 책정하면 됩니다. 경매 시장이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매번 달라지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블럭당 2,000에서 3,000개 정도의 거래밖에 못 담고, 거래 수수료들은 모두 채굴자에게 돌아가고, 근데 채굴자들은 이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 거래들을 먼저 채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멤플의 상황은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너무 경쟁이 치열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눈치껏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거는 이 네트워크 글 마지막 여기다 직접 답변 요렇게 여기다 주셨더라고요. 설문지 안 하고. 네, 이것도 적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네, 질문은 소액 결제와 거래 용량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중앙화는 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거는 그 말을 중앙은행이 받고 지폐를 배포한 것과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나는지. 네. 잠깐 물을 마시고. 어쨌든 소액 결제와 어떤 그러니까 수수료와 그 결제 속도 요 문제 해결하려고 네, 소액 결제 맞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해결하겠다는 거 그거 맞고요. 그거 그냥 이제 중앙은행이 금 기준으로 지폐 배포한 거가 비슷한 건 아닌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지, 이게 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일단, 이게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답변을 적어 보았습니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요, 비트코인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중앙화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탈중앙화 아닌가? 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좀 학습이 덜 돼서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중앙화되어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중앙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의존성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없어도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비트코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원리는 금을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폐 발행하는 거가 매우 비슷한 방식입니다. 네, 그거 맞고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 금지를 해줬잖아요. 기존에는 달러 가지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줬는데 이제 안 바꿔주기로 그냥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은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달러를 발행하지 않잖아요. 그냥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화폐를 막 발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은 신용을 기반으로 막 찍지 않죠. 단 꼭 전기에너지 사용해서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화폐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게 다른 것이지 않을까요? 네, 비슷한 건데
근데 제가 이거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뭐 중앙은행이 금 기반으로 지폐 발행한 것과 유사한 건 맞고요. 근데 중앙은행은 이미 이제 금 기반으로 정확하게 지폐 발행하면 문제 없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비트코인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 중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부려서 어, 화폐를 막 찍어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갔죠, 미국도. 네, 그게 문제가 돼서 비트코인 나온 거고 어쨌든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반은 비트코인이잖아요. 이제 그게 다르다. 네,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답변을 좀 열심히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질문 주세요. 여기다가 질문 주시면 네, 추가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마 10개 질문에 대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한 2, 3일, 4일 정도 지났는데 더 이상 질문이 안 올라와서 제가 영상 준비했고요. 뭐 굳이 이 설문지가 클로즈 되진 않으니까 언제라도 여기다가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이 좀 조금 쌓이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쌓이면 그때그때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저도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스스로 공부도 좀 해볼 겸 내가 모르는 것이 또 많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리면 저도 좀 뿌듯하고 보람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엄청 긴 영상이 되겠네요. 아무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볼 것 같지가 않네요. 어쩌다 보니 46분이 넘었네요. 와, 대박이네요.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